지금 시장 상황이 생각보다 빠르게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 중동 상황을 봤을 때에는 미국 내부에서 이란 원유 수출 핵심 허브인 카르그섬 점령 작전까지 검토 중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미 이란 공군 전투기와 방공 시스템을 공격하는 공습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죠. 자, 그만큼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쟁 관련해서 말이죠. 근데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도 확신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봉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더리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올라오기 위해선 어떤 구조적인 상황을 보여줘야 되는지, 근데 만약에 정말 내려간다면 어떤 걸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좀 관점을 폐기하고 복잡한 생각으로 이더리움을 봐야 되는지, 그거를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김우혁입니다. 자, 일단 이더리움의 주봉 구조를 봤을 때 제가 피보나치 되돌림가 이걸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뭐 바이셀 볼륨. 뭐 이거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다가 다운받는 방법을 제가 넣어놓을 테니까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 이더리움의 주봉 구조를 봤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2022년의 저점에서 그리고 2025년 고점 이거를 피보나치 A로 제가 좀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2025년 저점에서 2025년 고점 이거를 피보나치 B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번 상승 사이클 전체를 기준으로 한 이 피보나치 A가 장기적인 사이클, 그걸 볼 수 있다는 것이고, 2025년 저점에서 본 거는 우리가 중기적인 사이클, 이거를 같이 보는 이유는 간단해요. 자, 피보나치 A는 이 상승 사이클이 정말 장기적인 사이클이 살아있는지 그걸 보는 도구, 그리고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피보나치 B는 최근 상승 구조가 어디서 무너졌는지 그걸 보는 기준입니다. 지금 이더리움의 주봉 상황을 보면 이미 피보나치 B 기준으로도 상승 구조를 달리기 위한 그런 구간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즉, 중기 상승 흐름은 이미 약해진 상태고, 그래서 중기적인 상승 흐름은 이미 약해진 상태.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건 이더리움의 이 장기적인 사이클이 살아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건 장기적인 그런 관점이긴 하지만 제가 단기적인 그런 관점들도 여러분들께 좀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더리움의 4시간 봉을 보면서 해당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숏배팅, 뭐 이렇게 올라간다면 제가 이런 구조에서 롱배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기적인 타점은 해당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텐데, 제가 뭐 영상들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제 영상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차트를 보기 전에 하나 좀 볼 게 있어요. 자, 지금 시장이 단순히 코인 시장 문제로만 흔들렸던 게 아니라 최근에는 전쟁 리스크 때문에 내려가기 시작했죠. 자, 오늘 나왔던 내용인데 미국 정부에서 이란 원유 수출의 핵심 허브인 카르그섬 점령 작전도 검토 중이다. 이란 혁명 수비대, 미국과 이스라엘 상대로 최대 6개월 전쟁 지속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 자, 미국과 이스라엘은 특수부대 투입을 통한 우라늄 확보 작전 검토도 준비 중이라고 하죠. 자, 뭐 이게 정말 진행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게 계속해서 뭐 시간 단위, 분 단위로 전쟁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방금 나온 이슈로는 자,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하메네이의 아들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정확한 소식이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자,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계속해서 좋은 내용들이 나오기보다는 안 좋은 내용들만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쟁이 길어질수록 유가는 오르게 되고 위험자산 압박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단순히 코인 시장 내부 흐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쟁이 유가를 좀 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진다는 거, 이 흐름까지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영상에서 뭐 장기 시나리오, 단기 시나리오 최대한 자세히 짚어드리고 있는데 막상 실전에서는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다든지 아니면 윗꼬리가 길게 달린다든지 단기 추세가 갑자기 훼손된다든지 이런 건 영상 찍고 나서 단 몇 분 만에 몇 시간 만에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타점은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도 다들 잘 느끼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더 세부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이런 수익을 좀 챙겨놨는데 뭐 하락분 대비해서는 약한 수익이긴 하지만 언제나 저는 기준을 잡고만 매매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에 맞는 자리에서 매매를 잡아드렸고 그 흐름에서 수익으로 연결된 분들도 많이 계시죠.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 스터디방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너무나도 선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중요한 선들만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장기적인 사이클에서는 일단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절반 되돌림과 618, 786 이것만 볼 거고, 자, 그리고 중기적인 사이클에서는 이렇게 볼 겁니다. 자, 이렇게 볼 건데 색이 좀 겹치니까 이거는 하얀색, 이거는 조금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구간에서 중요했던 건 이거죠. 이 장기적인 사이클에서 지지를 보여줄 구간에서 일단은 반등을 보여줬다는 거. 반등을 보여주면서 이 618 구간까지 왔어야 되거든요. 왔어야 됐는데 못 왔어요. 이 중기적인 사이클의 786 구간에 대한 저항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가 지금 상황입니다. 이번 상승에 사이클이 살아있는지 마지막 핵심 지지선까지 내려오고 나서 지금 올라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즉 이 구간을 지키면 아직 정말 장기적인 사이클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이 구간이 무너지는 순간 시장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자, 이번 장기적인 사이클 말고 이전에 고점 라인대에서 봤을 때에는 이때도 786 구간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고 나서 상승 사이클이 시작됐어요. 자, 해당 저점과 해당 고점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거는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이걸 구조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볼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부분의 피보나치 되돌림 값에 대한 좀 정석은 이런 절반 구간이 있죠. 또는 618 구간, 786 구간. 자, 이런 상황에서 절반 구간이 있죠. 절반 구간에 대해서 이탈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618까지 그냥 내려오면 반등이 시원하게 나옵니다. 절반까지 말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 618 구간, 이 장기적인 사이클 피보나치 A 값에서 618에 대한 이 지지를 보여주지 못한 채로 786 구간까지 내려왔어요. 이러면 618 구간 또는 그 위에까지 올라타야 되는데 그 시원한 상승 흐름이 아직은 안 나오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이 중기적인 사이클에 대한 피보나치도 상당히 큰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긴 하지만 어떻게 시나리오를 잡을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는 상방 시나리오이긴 합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이 786 구간까지 다시 한번 내려오지 않는 흐름이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피보나치 B값에 대한 이 중기적인 사이클에 대한 이 2150달러 786 구간에 대해서 저항을 맞고 있죠. 자, 큰 모습으로 봤을 때에도 지난주에 저항을 보여줬고 이번 주에도 저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에서 반등이 나올 거냐? 자, 차트적인 부분만 봤을 때에는 반등이 나오기 위한 그런 조건이 맞기는 해요. 자, 이걸 반대로 해석해보면 저항을 명확하게 보여줬던 그런 구간들이 있죠. 이런 가격만 봤을 때 이런 윗꼬리가 달리다가 내려왔죠.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올라탄다면 이런 반등 흐름을 보여주면서 올라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대신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전쟁 이슈가 사그라드는지 그게 중요할 텐데, 자, 지금 상황에서 저는 이런 양봉이 나온다면 저는 반등 추세가 좀 강하게 이어질 거라 봅니다. 자, 이럴 때에는 제가 봤을 때 이 2750달러 중기 사이클상 이 618 구간에 대해서 한번 저항을 체크하러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렇게 말이죠. 자,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3주 만에 나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너무나도 밀렸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대한 매물을 한 번에 뺐을 것이냐. 자, 이때처럼 강한 양봉이 들어서면서 올라탈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은 전쟁이라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한 번에 올라타기는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많이 어렵긴 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만 들어갈 생각으로 보고 있어요. 어떤 흐름을 보여주든지 간에 양봉으로 이렇게 딱 마감하는 순간, 그리고 한번 지지를 체크하고 올라탈 때, 그럴 때 이런 밑에 구간에서 분할로 좀 담아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물 기준이에요. 선물은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구간에서는 정말 선물을 매매하고 싶으시다면 2배 또는 3배 이 정도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상이 되는 순간 10%, 20% 이 정도 상승이 나오면 다행이겠지만 내려갔을 때에 대한 그런 손실 리스크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보여줄 때는 저는 분할로 현물도 담고 선물은 대부분 롱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물론 흐름을 보면서 숏 매도도 진행할 예정이긴 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하방 시나리오를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게 조금 더 길게 설명이 돼야 될 필요가 있긴 할 텐데 만약에 이번 사이클에서 2150달러 이거를 넘어서는 흐름이 아니라 이 1750달러 장기 사이클의 7, 86 구간에 대한 이탈을 보여주기 시작한다면 이거는 정말 좀 길게 좀 횡보를 보여주면서 하락장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전의 모습도 봐볼까요? 자, 이때 한번 봐볼게요. 피보나치 되돌림값. 자,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긋고 보면은 자, 786 구간에 대한 지지를 보여줬다가 한번 들어 올리죠. 제가 그래서 618 구간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18 구간에 대한 이탈을 보여줬다가 또 횡보를 보여주다가 들어 올리기 시작했었는데 뭐 이러고 나서 내려가더라도 정말 다시 올리긴 하죠. 근데 이게 정말 FTX발 그런 악재가 터졌을 텐데 이게 전쟁 이슈가 뭐 6개월간 지속된다 그러는 순간에는 뭐 이런 흐름이 나오기가 어렵다 보니까 차라리 786 구간을 이탈하게 되는 순간에는 다시 한번 786 구간을 올라탈 때 들어가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주봉 상황에서 이렇게 마감하는 순간에는 저점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는 정말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저점을 기술적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열 수 있는 저점들은 너무나도 밑에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봤을 땐 이 구간에서 주봉이 이렇게 마감하는 순간에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어디까지 빠질지 절대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면 중기적인 사이클에서 786 구간에 대한 도전도 못하고 돌파도 못하고 내려오는 순간에는 저점을 깨면서 이 중기적인 사이클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적인 사이클도 망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럴 때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최근에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구간에 대해서 저항을 맞는 순간 그러면서 이탈되는 순간에는 우리가 이때는 정말 나중에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물 기준으로 말이죠. 대신에 이렇게 내려가다가 뭐 저점을 딱 지지받고 올라타는 양봉이 786 구간 위에서 마감한다면 이거는 정말 장기적인 사이클 안에서도 정말 올라가기 좋은 반등이 나오기 좋은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베팅할 구간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지금 구간에서 내려간다면 정말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고 이번에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최소값이 2750달러 저는 여기라고 봅니다. 뭐 물론 중간중간에 조정이 있을 수는 있더라도 지금은 확신하면 절대 안 되는 구간. 왜냐? 전쟁이라는 이슈가 아직 끝난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흐름을 보면서 판단을 어떻게 할지 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2150달러를 넘어서면 반등 시나리오, 만약에 1750달러를 이탈하는 순간에는 하방 시나리오를 열어두면서 이런 기준을 잡고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장기적인 그런 시선 안에서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건 단기적으로 어떤 자리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자, 지금 구간에서도 이런 자리에서 저항을 맞을 때 숏배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다들 놓치시는 것 같다 보니까 자, 그래서 제가 뭐 단기적인 타점이나 뭐 아니면 장기적인 타점들 그런 것들은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관점을 보시고 아, 이렇게 흘러갔을 때 내가 여기서 잡아보자. 그런 관점을 미리 캐치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런 것들을 도움만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단기적인 타점, 요즘 시장 변동성이 뭐 7%, 8% 이렇게 움직이는 장세도 있고 내려올 때도 그냥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하는 그런 파동을 보여주기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동성이 심할 때에는 우리가 그냥 관점 하나만 가지고는 매매를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뭐 일반적인 경우에 거래량을 살펴보거나 아니면 시장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매매 관점을 실시간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관점을 바꾼다기보다는 기준을 잡고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할지만 잘 짜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타점들을 공유를 드리고 있다는 거. 자, 뭐 제가 이런 타점들 여러분들께 강요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들어갈 만한 타점들 나왔을 때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제가 그냥 아무런 타점이 아니라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기준들 안에서 움직였을 때만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해당 스터디방 입장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수익도 가능하실 테니까요. 뭐 한 번씩 입장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